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친구가 왕뚜껑에 불닭 소스를 뿌린 모습을 보여주며 친구를 도발하자 다른 친구는 왕뚜껑에 청양고추를 넣어 대응하는데요. 그러자 친구는 페페로치노 고추를 듬뿍 넣더니 통마늘을 부어 먹는 걸로 반격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추장 부먹 중이라 이제 봤다며 청양고추 넣은 라면을 고추장에 그냥 찍어 먹는데요. 불닭 소스에 페퍼로치노와 마늘을 넣은 친구는 현재 졸이고 있다며 다시 도발을 하는데 고추장 부먹 필러는 친구의 사진에서 요구르트 빈병을 발견하고는 야쿠르트 도핑을 잡아냅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노빠꾸 상남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노빠꾸 사랑니 들입니다. 작년 사랑니 갤러리에는 선생님들이 이거 대학병원 꼭 가야 되나요? 라며 엑스레이 사진이 한 장 올라오는데 스케일링 받으러 동네 치과 갔다가 발견했는데 아주대 구강외과 예약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갔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우람한 사랑니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무조건 큰 병원 가라며 서울대병원 가면 서울대 치의학과 학생들 수십 명 참관하고 교수가 직접 뽑아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 이거 꼭 대학병원 가야 되나요의 근황이 올라왔는데 아주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위에 거 뽑으면 구멍 뚫리고 신경들도 다 눌려있고 왼쪽 밑에는 염증이 아니라 물혹이 있다며 치아들이 다 하나로 묶여있어서 입원해야 하고 큰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앞 어금니까지 총 8개의 치아를 다 뽑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수술 후기가 올라옵니다. 3시간 정도 수술을 하였고 1시간 정도 입에서 피가 줄줄 흘렀으며 내일이나 내일 모레 퇴원할 것 같다며 빠진 치아 사진을 보여주는데 피비린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쯤 추가 글이 올라오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전부 다 낭종이었고 드디어 라면과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악랄한 사랑니들은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서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런 매복 수평 쌍사랑니가 생겨버리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커피로 만들어버린 TOP 사랑니가 중국 광저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눈 밑에서 사랑니가 자라는 28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느꼈지만 어떻게든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 사과를 쪄서 먹는 등 부드러운 식사만 하였고 결국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런 치아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놔두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설명에 결국 수술을 하였고 얼굴 측면 절개를 하여 이런 이빨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로 종아리 쥐가 있는데요. 2018년 개들이 밴 잘 때 쥐나 봤냐 라는 제목으로 가끔씩 1년에 서너 번 자다가 새벽 5시쯤에 쥐가 세게 나서 일어난다며 풀렸다 싶으면 안심하고 다시 내려놓아도 다시 꿈틀거린다며 다시 잠을 못 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이 퍼져나가자 한 분이 본인은 저럴 때마다 주먹으로 때린다며 X도 아닌 놈이 깝치는 기분이 들어서 개패다 보면 잠잠해진다는 댓글을 남겨 진정한 노빠꾸 상남자를 인증했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평가와 함께 팔다리마다 인격있다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잠깐만 꿈틀해도 너무 아픈 것 같네요. 한 분은 종아리 쥐나는 거, 맹장 터진 거, 신장 결석까지 다 경험해봤지만 최고 존엄은 요로결석이라며 신체 절단이나 화상, 출산의 고통보다 순간적으로 더 아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2017년 미국에선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느낀 한 남성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동그란 무언가가 발견되었고 자세히 보니 방광에서 이런 정체불명의 존재가 자라나고 있었다는데 꺼내보니 방광결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타오는 표정으로 의사, 환자 엄마가 쳐다봤다고 하네요. 얼마 전 개들이 밴 노빠꾸로 침수를 맹신하게 된 사람이 글을 올렸었는데요. 15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 기념으로 온 가족이 돼지갈비를 먹었고 계란찜에 된장찌개 밥까지 같이 먹어서 완전 배 터지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배가 빵빵해져서 방 안에만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무용 스테이플러가 눈에 띄었고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에 심이 박히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 사진처럼 왼손 검지 손가락에 딱 하고 박혔는데 신기하게 아프지도 않고 등줄기에 소름만 좀 돋고는 살면서 그렇게 큰 트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트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급동이 마려워졌고 스테이플러를 빼내고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새까만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는데요. 그 뒤로도 종종 폭식을 한 날에는 손가락에 스테이플러심을 직접 박았다고 하네요. 이후로 침술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는 바늘을 불로 소독해 직접 손가락을 딴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 따는 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갑론을박은 있지만 이건 뭔가 잘못했다간 파상풍 걸리기 딱 좋은 요법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2019년 칸코레 갤러리에는 염증 조심하라며 장애인 됐다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발톱깎이로 굳은 살 자르다 약간 상처가 나서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고 원래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기비스 태풍 때문에 결항되어 결국 일본을 못 가고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요. 엑스레이와 MRI까지 찍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고 집에 와서 자려는데 갑작스러운 오한과 열이 나서 급히 119에 실려 고대 구로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형외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와서 보더니 당장 수술실로 보내버렸고 2달 동안 입원하여 수술을 반복하고 염증 부위를 다 긁어냈다는데요.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발가락은 3개 잘라내고 발의 4분의 1 정도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태풍이 아니었으면 일본에서 죽었을 거라는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병원비는 110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이 글이 유명해지자 칸코레 갤러리엔 파상풍 인챈트된 손톱깎이로 스릴 느끼면서 손톱을 깎았었는데 바로 버렸다는 분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아이모 코이부넨입니다. 그는 핀란드 출신의 군인으로 1939년에 22세의 나이로 스키 정찰병으로 겨울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대는 영하 15도의 북극권에서 스키를 타고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소련군의 매복을 맞닥뜨렸고 도망을 가다가 완전히 지친 그에게 남아있는 건 퍼비틴이라는 자극제였다고 합니다. 퍼비틴은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 마냥 정말로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약이었는데 그가 부대 전체의 퍼비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30알을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소련군 부대와 조우를 하여도 스키를 타며 추격을 피했고 지뢰를 밟았음에도 튕겨나가 생존하였는데 폭발로 인해 옷은 대부분 타버렸지만 엄폐물을 찾아 그 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솔방울과 시베리아 어치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고 결국 약 400km를 달려 핀란드 영토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심장 박동수가 분당 200회였고 몸무게는 43kg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그는 잘 살다가 1989년 71세인 나이에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겨울전쟁에는 어마어마한 노빠꾸 군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군인은 시모 헤이회라는 저격수일 텐데요. 그는 콜라 전투에서 31명의 병사들로 4,000명에 달하는 소련군 한 개 연대를 막아야 하는 리얼 300을 찍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542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스코프도 없이 소총의 맨눈 시력만으로 저격을 했다고 하며 오히려 스코프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안 썼다고 하네요. 소련군이 그를 잡기 위해 해위해 전담 부대를 만들 정도였지만 오히려 450m 거리에서 소련군 저격수를 역저격하는 등 거의 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쏜 유탄 파편이 턱에 맞아 얼굴의 절반을 잃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렇게 재건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상병이었던 그는 5계급 특진으로 소위 제대를 하였고 2002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명사수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연습했습니다 라는 짧고 굵은 대답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상어 잡은 삼촌입니다. 2001년 플로리다 해변에서 8살 소년 제시가 놀고 있다가 상어에 물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제시의 삼촌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제시를 끌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시의 한쪽 팔이 없었고 삼촌은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가 상어의 꼬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상어는 사살되었고 삼촌은 상어의 입을 벌려 제시의 팔을 되찾은 후에 병원으로 보내 결국 봉합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네요. 제시는 뇌손상을 입었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가 김성모는 사체 얘기를 하기 위해 실제 사체
5천만 원을 빌린 후 안 갚았다고 하고, 올리버 칸은 어린이들과 PK 이벤트를 열어 들어가는 한 골당 100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막아낸 후 내가 지키는 골대에 골이 들어가게 할 순 없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42살 때 제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이길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런 노빠꾸 정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같네요. 여기서부터는 광고입니다. 백진삼은 고려대 안원식 교수님이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하여 상품화 시킨 제품으로 산삼 먹고 독일 월드컵 4강 가자며 월드컵 대표팀을 후원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확실히 노빠꾸 기력 증진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니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